이번에는 협심증의 실제 치료 사례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사님,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아주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인데요. 본인이 가슴이 너무나 괴롭고 불편해서 또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생겨서 병원을 갔더니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재발되는 것입니다. 같은 증상이 자꾸 재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아는 사람이라서 한번 와달래요. 근데 사실은 저는 왕진을 가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서 한번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더니 누워 있는 거예요. 50대 남성이 누워 있으면서 어지러운지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얘기가 자꾸 진땀이 나고 어지럽고 가슴에 통증이 오는데 지금 6개월째 이게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땀이 나고 이렇게 어지럽고 심장에 통증이 오고 괴로우면 이상한 느낌이 들고 막 그래서 응급실을 뛰어가면 검사 다 하는데 원인이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응급처치라도 해야겠는데 침도 없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그 집에 따는 란셋이 있더라고요. 란셋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손 같은 데 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다 이러면서 그걸로 발을 따줬어요. 근데 내가 왜 발을 따줬느냐면 이것은 분명히 음주와 먹는 것에 의해서 왔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단방이라는 것을 놔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 발가락을 따주고 피를 빼려고 그러는데 찔러도 피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병이 깊이 들은 겁니다. 6개월을 약을 복용하면서 다시 재발하고 다시 재발하고 그동안에 3번이나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놓고 2군데를 땄어요. 따고 피를 빼려도 잘 안 돼. 그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빼니까 조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2군데를 더 침으로 놨으면 좋겠는데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오고 이것은 죽을 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고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도 또 막 식은땀이 나면서 또 어지럽고 또 죽을 것 같아서 또 다른 병원에 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저한테 예약을 해놓고 오기로 또 갔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갔는데 똑같아.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다 정상이라고 그러고 대책이 없다. 그러면서 무슨 주사를 놔줘서 이제 그걸 맞고 한숨 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왔어요. 왔는데 제가 갈화해성탕이라는 그러한 처방을 해줬고 주단방이라는 침을 정식으로 놔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을 데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데려야 돼서 너무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세천만 먼저 데려준 거예요. 오늘 저녁 들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시 침 맞으러 와가지고 약을 3봉을 먹었는데 약을 먹어보니까 이 심장에서 무엇이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거 봐라. 당신 몸에는 주독이 동생이기 때문에 내가 반말을 하죠. 거 봐라. 주독이 꽉 찼다 심장에. 독 아니냐 독. 내가 그렇게 저녁 늦게 먹으려고 그러고 술 늦게 들려고 그랬는데 말 안 듣더니 거 봐라. 그게 저 몰래 잘 아는데 저 몰래 6개월을 그 약을 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정밀 검사까지 다 한 거예요. 그게 하루 침 맞고 임시약 3첩을 해서 3봉을 먹고 왔는데 그 다음날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안색도 약간 좋아졌으면서 사람이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괜찮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희한하게 이렇게 심장에서 뭐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고 편안하게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 전날은 응급실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못 해준 거예요, 치료를. 근데 여기에서는 그 다음날은 침도 제대로 놨고 약도 가라의 성탕이라는 이 처방을 제대로 쓴 거예요. 말하자면 음주 과다에 의해서 협심증이 온 거죠. 그 병원에서는 협심증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이게 검사상의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러한 앞에 무슨 붙자를 붙여서 협심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진성이 아니지. 가짜지. 가짜 협심증이지. 그런데 본인은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증상이 어땠느냐. 목에서부터 가슴까지 뭐가 꽉 찬 것 같고 심장이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진땀이 나고 어지러워서 누워야 되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서 응급실을 가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안 돼가지고 한방치료를 받으러 온 거예요.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물론 줬겠죠. 저녁을 가볍게 들고 절대로 술은 만약에 술자리가 있으면 한 잔만 들어라. 그게 왜 한 잔만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술을 완전히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술 많이 들던 사람이 술을 완전히 끊으면 갑자기 눈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을 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잔씩은 해야 돼요. 그래다가 반 잔으로 줄이고 또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시킨 겁니다. 물론 그 전날 저녁에 술 먹었을 리가 없죠. 왜? 술에 의해서 지금 탈이 났는데 이와 같이 음주 과다에서도 협심증이 옵니다. 발작과 잦은 쓰러짐으로 내원을 하셨는데 주독을 푸는 치료를 하셨다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결과도 좋았고요. 네, 우리가 협심증 그러면 이제 심장 질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그 심장, 이 협심증도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아니 우리가 술 많이 드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술 많이 드는 사람이 전부 다 협심증이 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체질에 따라서는 협심증도 오는 그러한 체질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양명형입니다. 그러면서 눈썹이 진해요. 눈썹이 진해되는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또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이다. 심장을 조마조마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주 과다에 의해서 협심증이 왔던 것입니다. 사소하게 넘기던 생활 습관이 병의 원인이 된 사례였는데요.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한의원으로 내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